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KF-21 경쟁자의 숨겨진 반전으로 글로벌 방산업계가 발칵 뒤집어지면서 전투기 시장에서 KF-21의 독주가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KF-21의 뛰어난 성능 대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인해 미국의 F-16까지 밀어내며 머지않아 세계 표준으로 자리 잡을 거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마음이 다급해진 중동의 큰손 빈살만의 특사들이 잇따라 방한하며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7년간 영공을 지킨 도깨비 F-4E 팬텀 전투기가 마지막 이별 비행을 마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입니다. 최근 우리 공군의 모든 전투기들의 큰 형님격인 F-4E 팬텀 전투기가 퇴역을 앞두고 최근 명예로운 은퇴 훈련식을 마치면서 화려한 피날레를 마친 건데요. 사실 F-4의 경우 앞서 노후와 문제로 인해 비행 중 추락 사고가 발생하는 등 전투기 교체가 필요했는데 이제 몇 년 뒤 F-5 EF 계열까지 퇴역하게 되면 신형 KF-21로 전투기가 전격 교체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더욱더 한국형 전투기 KF-21을 탐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중동의 큰손인 UAE, 사우디에 이어 우리나라 최대 방산 수출국 폴란드, 심지어 태국까지 KF-21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무기 사업으로 불리는 KF-21 도입을 이들 국가가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건 분명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KF-21이 올해 초도 양산을 앞두고 있다고 해도 이제 만드는 단계인데다 물론 최근 진행된 비행 테스트에서도 결과가 좋았지만 아직은 시작이라는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전히 양산을 위한 절차가 남아있으며 이 과정이 순조롭게 흘러갈지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앞서 실제로 보잉의 레드호크 T7도 시제기 단계에서 2016년 미 공군의 차기 훈련기 도입 사업을 따냈는데 당시만 해도 성능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결국 양산 과정에서 미 공군에게 뒤통수를 치며 여전히 감감무소식입니다. 물론 KF-21이 보잉의 T7처럼 KF-21이 뒤통수를 치지는 않겠지만 반대로 도입국 입장에서 보면 보잉이 사례가 있었기에 신형 전투기 도입에 경계심을 가지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국을 비롯해 UAE, 사우디, 폴란드에서 KF-21을 벌써부터 점치 거두고 있는 건 단순히 신형 전투기가 나왔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KF-21이 향후 자유시장 진영의 전투기 시장에서 대세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진작부터 인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전세계 방산업계에서는 현재 활약하고 있는 미국의 F-16 자리를 앞으로는 KF-21이 대체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태국의 경우 KF-21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고 있는 건 그동안 추진해온 미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 구매가 불발된 영향이 상당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국 공군은 30년 이상 운용한 F-5를 대체할 전투기가 필요해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를 구매하려고 했지만 미국이 판매 불가 입장을 표명하면서 사우디를 따라 KF-21 보라매 프로젝트에 참여할 거란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일각에서는 KF-21이 F-35 대체품이 되는 거냐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엄연히 F-35와 KF-21의 군사적 역할이 다르기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정확히 따지자면 미국의 F-16과 KF-21을 비교하는 게 맞으며 실제로 태국은 미국이 권한 F-16V를 거절하고 KF-21 쪽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 태국이 KF-21을 도입하려는 건 사우디, UAE, 폴란드 등 다른 나라에서 도입을 원하고 있는 이유가 같습니다. 노후화된 F-16을 보유하고 있는 태국이 미국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F-16V 대신 KF-21을 택한 건 우선 가성비가 너무도 뛰어나다는 게 큽니다. 특히나 태국의 경우 T-50과 FA-50을 도입해 운용 중이라 대한민국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은 곳입니다. 실제로 태국은 2021년에 카이 T-50 기반의 전술 입문훈련기 2대를 추가 도입하면서 총 14기를 도입했고 현재 태국 공군의 전투조종사 양성체계의 핵심 기종으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과 태국은 전투기뿐만 아니라 태국의 잠수함 도입 사업도 논의하고 있는 중으로 다양한 방면에서 군사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사우디 역시 우리와 KF-21 보라매 프로젝트 참여를 검토 중으로 현재 우리 정부는 사우디와 KF-21 6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사우디에서 KF-21 보라매 사업 참여 의지는 작년부터 표명했었기에 이미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이렇듯 대한민국의 첫 국산 전투기인 KF-21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 대비 성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KF-21은 각종 공대공 미사일 등 국산 무장들을 개발해 장착할 수 있는 데다 4세대 전투기지만 일부 5세대 스텔스기 성능을 갖고 있어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외형은 레이더 반사를 작게 하는 스텔스 형상으로 만들어져 세계 최강 스텔스기인 미 F-22 랩터와 비슷해 베이비 랩터로 불리기도 합니다. KF-21은 길이 16.9m, 높이 4.7m로 미 F-16은 물론 F-35 스텔스기보다 큽니다.
여기에 더해 KF-21에는 국내에서 개발한 각종 독침 무기들이 장착될 예정으로 대표적으로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상승단계 미사일, 요격 미사일 등입니다. 심지어 국산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은 유사시 전투기에서 발사되면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 강국의 항공모함과 수상함정을 격침할 수 있는 무기로 마하 2.5 이상의 초고속으로 비행하고 수면 위로 낮게 날아갈 수 있어 요격도 어렵습니다. 이런 엄청난 성능 때문에 KF-21이 양산되기도 전에 KF-21을 도입하겠다며 전 세계 국가에서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운데 KF-21의 경쟁자로 알려진 튀르키예의 5세대 전투기 칸이 최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면서 이른 축포를 터뜨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칸 전투기 프로젝트의 그 시작이 알고 보니 14년 전 튀르키예군이 한국 공군을 방문해 항공기 개발 상황을 참고했던 게 개발 작업의 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사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칸 전투기의 시험 비행에 대해 큰 기대를 걸지 않았었습니다. 앞서 칸의 초도 비행은 한 차례 미뤄진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 기술적인 문제로 초도 비행에 나서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상과 달리 초도 비행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는데 알고 보면 이번 초도 비행 속에 숨겨진 진실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바로 엔진 문제로 이번에 튀르키예는 5기의 시제기를 만들면서 이 가운데 2기를 미국의 F-110 엔진을 탑재한 시험용으로 만들고 나머지는 자체 개발 엔진으로 대체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튀르키예는 국산 엔진 개발 일정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는 깜깜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번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시제기의 경우 F-16에 탑재된 F-110 엔진을 사용했던 겁니다. 여기서 문제는 튀르키예가 과거 러시아로부터 S-400을 들여오면서 미국의 눈밖에나 더 이상 F-110 엔진을 들여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체 개발 엔진 플랜도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대체품으로 시제기에 탑재했던 F-110 엔진을 더 사들일 수 없게 됐으니 칸 전투기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건데요. 다시 말해서 이번에 초도 비행에 성공한 칸은 F-16의 껍데기만 바꾼 수출 경쟁력이 없는 실속 없는 전투기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KF-21도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를 탑재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칸과는 상황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KF-21에 탑재되는 F-414 400K 엔진은 국내에서 생산한 KF-21에 맞게 개량한 버전으로 뿌리는 미국에 있지만 정확히는 KF-21 적용하는 건 국내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별다른 개량 없이 F-16이 엔진 F-110을 그대로 탑재한 칸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 겁니다. 그래도 사실 KF-21이 널리 수출되려면 엔진의 국산화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이유로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15,000파운드 포스 이상의 추력을 내는 항공 엔진 개발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단순 정찰용이 아닌 미사일 장착이 가능한 무인기의 경우 15,000파운드 포스급 이상 엔진이 필요하지만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등 규제로 수입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탑재용 엔진을 판매한 전례가 없는데 이런 이유로 KF-21이 공대공, 공대지 공격 능력을 확보한 후 스텔스기로 전환하면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을 대체할 국산 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방사청이 KF-21의 F-414 400K 엔진의 버금가는 15,000파운드 포스급 터보팬 엔진 핵심 구성품 연구를 하고 있는데 2030년대 후반엔 국산 전투기 엔진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도 방산업체의 세제 지원을 최초로 시행하기로 하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산 전투기 엔진을 개발 생산하는 방산업체들은 최대 18% 투자세의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초 중동 방산의 큰손들이 잇따라 방한해서 한국군 무기체계를 참관해 수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라크군 고위 관계자들은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해 우리 방산업체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당시 이라크 알말리키 육군사령관은 카이가 제작한 국산 다목적 헬기 수리온을 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라크는 수리온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이달 17일 방한한 이라크 국방부 장관이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기에 더해 지난 13일에도 사우디 국방차관이 방한해 KF-21 천궁2 도산한 창호함을 직접 참관하며 남다른 시선을 보냈는데요. 실제로 국제방산업계의 큰손인 빈살만의 특사 사우디군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방한하면서 역대급 초대방 무기 도입 가능성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번에 방한한 사우디 군 관계자들은 한국산 무기 도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 군의 무기체계 운용 모습을 살펴보는 행보에 집중했는데요. 폴란드에 이어 사우디로부터 어마어마한 방산 대박이 터질지 어떤 깜짝 소식이 전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